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라는 세계, 이걸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아주 날카롭게 해부한 세 명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메스를 따라서 우리 시대의 병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죠. 바로 마르크스, 니체, 그리고 프로이트입니다. 이들을 두고 의심의 대가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현대 세계라는 시신을 부검대에 올려놓고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한지 그 근본 원인을 파헤치려 했던 아주 명석한 의사들 같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해부 순서입니다. 먼저 마르크스부터 프로이트까지 각자가 내린 진단을 차례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들의 처방이 사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 거인들의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해부를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사상가는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는 현대 사회가 앓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다름 아닌 경제 시스템, 바로 그 토대에 깊숙이 박혀 있다고 봤습니다. 마르크스가 딱 짚어낸 진단명은 바로 노동의 소외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이라는 게 더 이상 뭔가 창조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서 사고 파는 상품,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 거죠. 혹시 거대한 기계의 부품이 된 것 같은 기분 느껴보셨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내가 하는 일로부터, 내가 만든 물건가로부터, 심지어는 옆에 있는 동료, 나아가서는 나 자신한테서조차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진단이죠. 그럼 마르크스는 어떤 도구로 이런 분석을 했을까요? 바로 유물론적 역사 이론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요. 공장이나 생산 방식 같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토대가 있잖아요. 그게 정치, 법, 문화 같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를 바로 여기서 찾으려고 한 거죠. 그렇다면 마르크스가 내놓은 처방전, 그가 꿈꿨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과학적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이 소외라는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인간이 진짜 행복을 찾고 자기 노동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그런 사회를 그렸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해부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니체인데요. 니체는 현대의 위기가 경제 같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 바로 우리의 영혼과 가치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의 이 유명한 선언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게 단순히 신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삶의 의미와 도덕을 지탱해주던 절대적인 기반이 사라져버린 상태. 그래서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허무주의라는 시대적 질병을 진단한 겁니다. 니체는 이 허무주의를 극복할 에너지원으로 힘의 의지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건 단순히 남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창조하려는 생명의 본질적인 에너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우리의 정신이 세 단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죠. 바로 짐을 짊어지는 낙타에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사자로, 그리고 마침내 순수하게 창조하는 어린아이의 단계로요. 그래서 니체가 제시한 이상적인 인간상, 그 새로운 비전은 바로 초인, 독일어로는 위버멘쉬입니다. 낡은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허무주의의 사막을 건너서 자기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하는 그런 창조적인 인간을 말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사상가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함께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현대인이 겪는 고통의 근원이 바로 우리 정신의 심연,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고 봤어요. 프로이트의 진단은 이 빙상 그림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은 사실 물 위에 떠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움직이는 건 물 아래에 잠겨있는 거대하고 강력한 무의식의 힘이라는 거죠. 억눌린 욕망, 잊고 싶은 기억들이 바로 거기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이 복잡한 정신을 세 가지 구조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첫째, 본능적인 욕망 덩어리인 원초아, 이드. 둘째, 도덕과 양심의 목소리인 초자아, 슈퍼에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현실을 고려하며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조정자, 바로 자아, 에고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늘 이 셋의 전쟁터인 셈이죠. 프로이트가 제시한 해방의 길, 즉 치료법은 정신분석이었습니다. 그 목표는 무의식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존재를 똑바로 마주하고 이해해서 더 이상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건강하고 자각하는 자아를 만드는 것.
그럼으로써 진정한 정신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본 거죠. 자, 지금까지 세 명의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마르크스는 사회를, 니체는 문화를, 프로이트는 심리를 파고들었죠. 정말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세 개의 길이 결국 하나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정리가 되어 있죠? 각자 비판한 영역은 사회, 문화, 정신으로 달랐고 진단한 문제도 소외, 허무주의, 억압으로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제시한 해방의 길, 그리고 꿈꿨던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은 놀랍게도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 문제든 니체가 말한 문화의 위기든 프로이트가 파헤친 정신의 병이든 그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었던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바로 상실되고 왜곡된 인간성의 온전한 회복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00년도 훌쩍 넘은 이들의 해부 결과가 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날카롭게 느껴지는지 그 유산을 짚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생각은 그냥 오래된 책 속에 갇혀있는 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고민할 때, 또 내 안의 무의식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모두 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던졌던 질문은 여전히, 아니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이 세 명의 위대한 의사 중에서 지금 당신의 삶을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진단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